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가 교통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이동수단인 교통은 도시계획에 있어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죠.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통체계를 도시계획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유럽 등 도시에서는 탈자동차 사회를 추구하면서 대중교통체계가 도시교통체계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자전거와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죠. 최근 도시들도 탄소 중립을 표방하면서 이 탈자동차 중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가 몇 년 전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과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고 팬데믹이 종료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대구 같은 대도시의 경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감했고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하네요. 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하면 버스일 텐데요. 버스의 경우 이용객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증가와 연결되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버스 이용을 늘리려면 버스의 운행 속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버스 우선 정책을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원 모시고 전주시의 BRT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옥상 달빛 들꽃처럼. 네, 옥상 달빛 들꽃처럼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68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이고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원 모시고 전주시의 BRT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의견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1인 가구 주거안전지킴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 1인 가구나 한부모 모자 가정의 주거 안전을 위해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5종 중 3가지 종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 가정으로 전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자가 거주자는 주택가격 2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사업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고요. 접수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879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전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전주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 따뜻하고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갈 전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5명 10팀 내외이고요. 팀별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격 대상은 도내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중에서 SNS 홍보 경험자 또는 가능자이며 팀원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명 이상이 필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고요.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와 SNS 홍보 포스팅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모집 기간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 경제과 281-20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6회 전주 창업경진대회 안내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2시에 열리는 제6회 전주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국 45세 이하 창업가이고요. 업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선발 인원은 7명이고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요. 전주시 일자리 정책과 063-281-2656 또는 오렌지 플래닛 전주센터 070-5184-594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주 도심 속 물놀이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월드컵 광장에 2024년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장 주요 시설은 조물 슬라이드, 대중형 슬라이드, 유수풀, 분수터널, 에어풀, 영유아풀, 워터바스켓, 조립식 풀장, 샤워장, 탈의실, 의무실 등이고요. 운영 기간은 8월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과 오천일은 휴장입니다. 운영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일 2회차 운영이 되고요.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1회차 운영되고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검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회차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동반 가족들에게 하나고요. 수영복, 물놀이용품 등 개인 물품은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전주 시민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 사이로 전주 시내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입니다. 다만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아래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7,000원 수준으로 최대 150일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063-279-1220번에서 1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2부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 그리고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원 모시고 요즘 핫한 이 전주시의 BRT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전주시의원 최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재 연구님.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연구원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신 이유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또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BRT예요. 그래서 BRT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시민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BRT가 뭔지가 참 용어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BRT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RT 영어로 돼 있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네네. 한글로도 간선급행 버스 체계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간선급행. 영어도 한글이든 다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버스와 승용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교통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주시 기린대로 BRT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전주시 BRT는 전주시 유일한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를 더 좋게 고급화하고 선진화하는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버스가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BRT가 큰 대도시에서는 다른 도시 간 연계하는 이렇게 버스를 좀 빨리 해서 하는 거를 개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주에서는 과연 그게 맞나?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서 익산에서 이렇게 전주에서 와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닌데 왜 BRT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건지 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급행버스다라는 거에 조금 초점이 가 있는 것보다는 네네. 이게 버스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만듦으로써 버스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나긴 노선을 갖고 있어요. 버스들 자체가.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 마을 버스가 도입되는 데들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무심 택시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전주시는 전체적인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린다와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조금 더 버스의 환승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간략화하고 버스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버스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 버스를 중앙차로화하여 그 버스만의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돼보자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연구원이 이게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에 그 지하철 보면 급행 열차도 있고 그냥 보통 열차 있잖아요. 좀 네네. 약간 급행 열차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한글 용어상 급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전주시 기린대로 BRT는 네. 급행버스가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선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전주시 BRT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버스가 정확하게 오는 것, 그리고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타는 것, 또 편리하게 버스를 타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에서 급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부터 오는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는 약간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언제 오지? 근데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네네. 버스가 오는 정확하게 네. 지하철처럼 버스 언제 옵니다.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는 게 이제 BRT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BRT가 지금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 BRT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중교통은 사실 시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체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국가 계획으로 보면은 이제 21년에 그 국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가 수정이 되면서 중소도시에도 전주시에서도 BRT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추진 배경에는 또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의 급격한 감축 없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추진 배경의 하나입니다. 네. 요즘엔 도시도 이 탄소 중립, 탄소 절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거의 일환으로 또 이
대중교통의 체계가 조금 확립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군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면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전주시가 네. 인구는 65만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65만, 64만 사이에 정체되어 있고 또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차는 매년 3%씩 증가해요. 대략 한 5천 대 정도가 매년 증가를 아, 하고 네네네. 있어요. 계속.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로의 용량은 포화 상태고 저희가 더 이상의 주차장과 주차 대란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유들이 결국은 사람은 주는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에 지금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조금 불편해야 이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BRT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어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21년도에 아까 그 수정계획에 국가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2년부터 저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홍보 용역도 같이 시민 홍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로 보면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서 이제 기본 설계안 그리고 자전거 도로, 녹지 분야 그리고 상가 연합회도 만나고 시민분들을 만나서 이제 실시 설계안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시민 대상으로 시민 워크숍 3기수 진행해가지고 의견 듣는 자리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워크숍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에서는 뭐 시민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희가 3기수로 진행을 했거든요. 한 시민분들이 11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네. 우선은 교통약자에 대한 의견이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는데 정류장 기둥 때문에 휠체어가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둥을 최소화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 정류장에 버스 전북대 같은 경우는 버스가 4-5대가 동시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뒤에 있는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버스를 어떻게 잘 보게 할 건지 그리고 버스가 여러 대 섰을 때 제자리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네, 그냥 버스가 지나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바로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버스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설치해달라. 그리고 녹색 정원으로 버스 정류장을 꾸며달라.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셨던 게 버스 정류장이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작은 초하류를 심어서 승용차나 버스 시야에 그런 가림이 없도록 그런 배려들도 중요하죠.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그 정류장 안에뿐만 아니라 이게 양쪽 가에 있으니까 뭐 상가 앞이나 뭐 이렇게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중앙으로 가면 굉장히 기다릴 수 있는 면적도 좀 폭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뒤에 상가들을 벗어나서 버스 정류장 자체가 줄어드는 규모는 아니고 네. 이 중앙에 있었던 화단들이 주로 없어지고 그것과 차선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좁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상가들까지 포함되었던 그 넓이를 생각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좁지만 네네. 버스 승강장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정리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정리하고 뭐 그게 좀 다시 잘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 BRT와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네. 어떠세요? 시민들 반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아, 네. 저희가 상반기 뭐 버스 정류장부터 기린대로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통장 회의, 모임, 기관 회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기린대로 도입하면서 백제대로 송천중앙 동시에 해달라.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제 홍보
모 복지관에 가서 네. 어르신 대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박수와 환호성을 막 그러세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그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요? 어르신들은 그동안 60 몇 년 동안 이 난폭하고 타기 어렵고 그런 불편한 버스를 그냥 참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거기에 환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추진해야겠다. 진짜 좋아지게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의원님 이게 전주시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또 소속이신데 그렇죠.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러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게 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래요? 2021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 중앙과 함께 말 맞춰가면서 만들어 온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개발 사업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혁신 그리고 대중교통의 교통복지로서의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00억이 들어가는 총 예산이 400억이 조금 넘어요. 정확한 액수는 대략 11억? 네, 412억 이 정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예산의 반절 정도는 이미 국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의 계획된 변경들과 함께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반절 정도 내려오는 상황이고 1단계로만 봤을 때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만약 3단계까지 다 간다 하면 1,000억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법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발맞춘다면 그것보다 비율이 조금 더 국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의 교통은 실제로 되게 많은 지역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문 닫고 시내버스가 막 문 닫는 과정들을 겪고 공공화되는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와 대중교통이 중소도시의 교통이 중소도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감수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해 대응하기도 바쁜 도시가 지역 내에 있는 문제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같이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50% 그 이상으로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군요. 저는 시가 오롯이 다 예산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전주시 못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발할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또 뭐 문제점 뭐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가장 큰 우려점 중에 하나는 공사 기간의 불편함입니다. 특히 상가주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많은 우려를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에 투입됐을 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그 시작되는 구간에서 우회 도로를 어디로 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에게 미리 충분히 고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용차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물론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혼재되어 있던 도로가 이제 승용차는 승용차 길로, 버스는 버스 길로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충이 될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실시 설계 용역에서 교통 체계를 같이 개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좋았던 신호 체계, 차선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고 있어서 좀 승용차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단횡단 증가 가장 큰 또 우려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고민이죠. 무단횡단이 증가되는 것은 뭐 왜 무단횡단이 증가될까요? BRT는 버스를 타려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한 번은 건너가야 됩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네. 정류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이 증가할 거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 베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중앙에서. 버스 4-5대가 서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횡단보도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설치가 증가를 합니다. 횡단보도 개수가. 네네. 그래서 보행자분들은 조금만 걸어가서 횡단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무단횡단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안전 펜스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버스가 언제 도착할 것이다, 이 시간이 좀 정확하게 알려지면 굳이 뭐 이렇게 좀 일찍 나오거나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되니까 될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자가용 입장에서는 이게 버스가 중앙에 다니면 도로폭도 좀 줄어들고 나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이 자가용 이용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네네.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의 시각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버스가 중앙차로로 갔을 때는 되려 버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돌, 그리고 여러 가지 네. 그런 불편함들이 감소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실제로 저희가 버스가 정차하는 기간 동안 뒤에 서 있는 차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됨으로써 조금 더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4차선 쓰던 게 3차선으로 줄었어 라고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한 차선에 원래 혼재되어 있던 버스들과의 그런 충돌을 최소화시켰다. 그러면 그로 인해 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좀 더 정돈된 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BRT 홍보가 대부분 버스 승강장과 여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달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이분들에게 갑작스러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서 이렇게 불편한 공사를 해로 받아들여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그런 내용을 겪다 결국에 무산되고 다시 차로화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BRT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나 또 여기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최소한의 교통 제재를 주면서 단계별로 공사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하면 내년까지 준공이 목표거든요. 길어도 1년. 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변화된 교통체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식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뭐 다른 도시, 뭐 파리나 뭐 이런 데 보면 자가용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늘어나고, 또 앞으로 우리 지구의 기후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가용 타는 건 정말 불편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돼. 대신 버스는 편해.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쩌면 자동차를 타고 제가 확인된 수치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버스 파업을 몇 번 겪고 나서 최초에 버스 파업을 몇 번 겪고 나서 갑자기 자동차 대수가 엄청 늘었대요, 전주시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큰 규모가 아닌데 이렇게 BRT가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필요했는가라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면 이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고, 또 고령 운전자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이 BRT나 이런 버스에 조금 대중교통에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체 수단들이 되게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하고요. 그 홍보에 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제가 그 부산에 갔을 때 경험인데요. 부산이 지금 BRT가 도입되어 있잖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교통 범칙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 홍보를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처음에는 다니던 습관이 있으니까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 했을 때 갑자기 이 어떤 차로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버스 전용차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범칙금이 날라오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왜 그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홍보할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홍보해 주시면, 이렇게 자가용 이용자들이 내가 어느 도로로 가고 어느 도로에서는 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 워크숍 때도 실제로 시민분들이 많이 주셨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을 해와서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BRT가 이렇게 좀 제대로 교충되려면 뭐 여러 가지에서 꼭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까도 했지만은 이 다른 교통수단하고도 네. 네, 연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네. 버스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이 BRT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에서 오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큰 도로에서는 이동하는 게 좀 쉽긴 한데 도로에서 내려서 내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을 때의 그런 교통수단 이게 또 조금 불편하니까 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선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는 자전거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중앙 버스 그 정류장에다가 모빌리티 존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잠시 보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자기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전주시의 세 구간 BRT 구간이 완성이 되면은 익산이나 군산 기타 다른 도시 중소도시와 광역교통의 기점이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지금 이 BRT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대중교통의 혁신으로서 BRT가 가면서 또 여러 가지의 대중교통들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을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교통들을 더 활발하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다른 도시는 사례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부산도 이미 하고 있고 뭐 세종도 하고 있다. 뭐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서울은 너무 일찍 도입이 됐었고 네. 부산은 지금 세 구간 정도 도입하고 또 두 구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부산이랑 이제 전주랑 많이 비교를 하는 사례가 될 텐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BRT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이 60%, 그리고 불만이 8%, 뭐 기타 이제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용자들은 만족해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부산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보행자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면서 정류장이 생기고 횡단보도가 증가하니까 보행자가 증가하고 거기에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그리고 도시가 더 고급스러워지는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BRT가 도입되려면 단순히 버스가 중앙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했지만 뭐 그 승강장도 그렇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뭐 이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버스가 이렇게 빨리 달리면 버스가 한쪽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사거리가 만나잖아요. 이럴 때 교통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고가도를 만든다거나 지하차도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주시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대신 버스는 버스길로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표시선을 구분선을 정확하게 구분할 예정이고요. 네네.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되지 않도록 교차로에서는 좀 안내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자전거 얘기도 나왔는데 그동안 전주시가 자전거 친화도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자전거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조금 이렇게 좀 보류가 되면서 이 BRT가 들어오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또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그걸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도로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대로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대로들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지점들을 최소화했고 거의
거의 그 자전거 도로를 손대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정책들이 좀 더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전거 도로라는 가장 큰 인프라를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왔고 그 자전거 도로의 그 다음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저 또한 갖고 가고 있고 시 또한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지점이 대중교통이 환승이 되지 않으면 유럽 같은 경우를 제가 가서 봤을 때 버스 정류장이 자전거 승강장이 무조건 같이 있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고 뭐 이런 전환 체계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환승이라는 게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넘나들 수 있는 지점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게 정기권으로 싱싱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저희 버스 정기권으로 네네. 버스 정기권 같은 경우는 싱싱이가 무료예요. 무료가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저희의 교통편을 조금 더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계될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PM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보다는 자전거와 더불어서 많은 대중교통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덧붙여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 아무튼 뭐 자전거를 하고 이 BRT하고 또 버스하고 연계해서 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BRT가 도입되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률이나 도시 교통 체계 이게 정말 개편이 되나요? 아, 네. 이용률 참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냥 길인 대로 BRT를 잘 만드는 것이 이용률을 일단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핵심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막상 BRT가 설치된다고 해서 승용차 이용자가 버스로 전환할 것인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이 전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버스 이용률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버스 타시는 시민들이 너무 좋아질 거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후위기나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생태교통 이용해달라, 버스 타라, 자전거 타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BRT를 추진해서 대중교통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대중교통 좋아졌으니까 우리 같이 변화해보자, 전환해보자. 그러면서 이용률을 이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가끔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는 이유가 제 집 앞에하고 승강장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버스를 타고 또 지금 여기 저희 라디오 방송국에 바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타는 게 크게 내가 어디 자주 왔다 갔다만 하지 않으면 버스 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게 편리하니까 버스를 타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미래의 자동차 이용자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청소년 또 대학생들이 차가 없는 시기에 대중교통이 불편함이 없으면 예를 들어 제일 차가 많이 사게 되는 시즌이 그건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될 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출퇴근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자가용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전환하기 쉬워지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점점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당장의 운전하시는 분들의 수를 확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자동차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돼요.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어갔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동안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운전 안 하면 불편할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조금씩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버스도 있지만 또 택시도 굉장히
좋은 교통 수단이기 하거든요. BRT와 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택시를 하는 택시 업계나 택시 운전사분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차선이 하나 줄어드니까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전주시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정책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택시도 버스랑 혼재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이 간섭이 줄어들어서 그런 점들은 좀 편리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 버스 BRT를 하면서 대중교통 체계를 이렇게 편리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은 또 자가용 승용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거기도 고려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잡고 한 0.5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체계 개선하고 교차로 개선하고 막히는 구간 개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이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곳과 그다음에 선진국, 뭐 북유럽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 체계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 2개 국가에서 생활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전주시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유럽, 북유럽 선진 국가들을 또 다녀왔었습니다. 네.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그 대로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한 똑같은 면적을 따졌을 때 네. 아프리카가 차가 없을 것 같지만 차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네. 근데 막 차선 2개에 차량 3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기린대로 백제대로 보면 우리나라 차량은 많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는 지키고 있죠. 그렇죠. 북유럽을 가면은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음. 가운데 버스가 다니고 트램이 다닙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닙니다. 그런 점들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 또 클락션, 아프리카의 클락션 얼마나 울리는지, 우리나라의 클락션, 북유럽 클락션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전주가 진짜 멋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그냥 무조건 선진국이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게 더 정의롭고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 도시와 관련된 정책들, 특히 교통 정책들 정말 오래전부터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BRT와 관련된 정책, 이게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의회나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정책 되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 또 버스 정책 같은 경우들도 되게 오랫동안의 변화를 겪다 진짜 이번 BRT만큼 큰 변화를 겪은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들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근데 가장 컸던 지점은 정착인 것 같아요. 근데 정착의 가장 기본은 시민들의 이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수단이면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어느 정치가 이걸 손댈 수 있고 어느 행정이 이걸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민들에게 정착화되는 시간을 들이기에는 정권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는 물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는 시즌에 있어서 이게 정치나 어떠한 행정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BRT 같이 큰 대수선을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을 저는 10년, 20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걸로 보고 있고, 행정 또한 이번에 지금 이렇게 BRT가 시작하게 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주시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대광법이라고 해서 정확한 이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개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들의 차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또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도시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전주시 단위에서 논의되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연계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는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저희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강법이고 이 대강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을 전역을 놓고 이어지는 교통망 그리고 촘촘해지는 교통복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이 바뀌면 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단위가 너무나도 쉽게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흐름에 있어서 이런 BRT와 대강법 같은 큰 단위에서 우리가 지금 발을 띄게 된다면 아마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착화되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이고 시민들의 애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뭐 단계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BRT 사업이 어떤 단계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린대로 도입되고 도입되면 그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 백제대로, 그 다음에 3단계로 송천중앙로에서 홍산로까지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 기린대로 BRT가 끝나면 네. 모니터링을 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적용을 맞습니다. 하는 네. 거군요. 네네. 그러면 사업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2030년까지. 네. 1단계가 25년 그리고 2, 3단계가 26년에 30년 네. 이 사이에 같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조금 이 지금부터 거의 한 5, 6년이잖아요. 그냥 생각할 때 5, 6년 동안 도심의 대부분이 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 저희가 되게 그 1단계 내에서도 단계로 이렇게 조금씩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시는 그 큰 도로에 외 다른 도로로 벗어날 수 있는 도로들이 있긴 하지만 이 큰 도로에 BRT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단위로 다 막아놓고 공사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짧은 생각에는 그 공사하면서 다른 그 연계 교통 정책도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기후 위기 그리고 복지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BRT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또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가지고 업을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사람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분야 3가지 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BRT가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고령자, 어르신들, 청소년들 모든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영,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환경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한번 더 마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저희 9월 4일 저녁 6시 반에 시민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이요? 네, 그래서 또 실시 설계 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큰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대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가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BRT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유일무이한 대중교통이다라고 물론 다른 뭐 택시나 이런 것들도 말하긴 하지만 대중교통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버스였는데 그 버스가 어쩔 수 없는 버스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사랑하고 선택하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견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063-282-2960 제 자리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3 282-2960입니다. 네, 2960 언제든지 BRT
궁금하시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김민재 연구원이 또 친절하게 또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게 좀 시간 마련해서 좀 더 정밀하게 또 깊게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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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눈이 많이 올 때 이 제설 정책의 1순위를 큰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니는 보행도로 그리고 뭐 자전거 길에 둔다고 합니다. 자동차 중심적 사고에서는 불편한 정책이지만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이 어떻게 대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윤딴딴 함께라는 음악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